자, 가보도록 할게. 산기평 배워보도록 할게요. 산기평. 자, 산기평인데 사실 여기에 플러스 요거 다음에 배우는 게 코시-슈바르츠거든요. 근데 다행히도요, 코시-슈바르츠가 이대부고가 작년에는 대놓고 안 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에 그냥 대놓고, 야, 이대부고는 코시 안 낼 거야, 하지 마라고 하셨대. 근데 올해랑 작년 1학년 팀이 똑같아요. 그럼 올해도 코시-슈바르츠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배워놓고 우리가 상황을 맞춰서 나중에는 이 문제를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산기평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도대체 산기평이 뭐냐라고 하면 산술, 기하, 평균을 줄여서 산기평이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산술이냐라고 하면, 산술은 벌써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줄여서 산기평이라고 하는 거야. 산술 평균은 여러분들이 벌써 아마 최근에 했어요. 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바로 뭐죠? 여러분들 시험 본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본 다음에 평균 내보죠?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요? 과목수로 나눠보죠. 물론 고등학교 때는 평균이 중요치 않았잖아요. 전체 평균이. 근데 중학교 때는 전체 평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 중학교 때 우리가 단순히 모든 과목을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단순히 계산해서 평균을 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요. 기하 평균은 뭐냐면 도형입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평균을 내보는 걸 바로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산술 기하 평균을 배우면 항상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계륵, 버릴 순 없고 배우자니 짜증나는 평균이 하나 더 배워요. 바로 말하면 뭐냐면 조합 평균을 배우게 돼요. 그럼 도대체 조합 평균은 뭐냐라고 좀 이따 이건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서비스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한번 듣고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우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공식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산기평의 공식은 두 개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한 것보다 라는 거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이쪽이 산술이고요. 이쪽이 기하예요. 근데 사실은 저 2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왜? 과목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산술 평균이에요. 여기가 산술. 그리고 여기가 기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기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를 한번 증명해 주세요. 아마 이거 나름 명제를 배우신 분들은 산기평 정도는 아마 지금 생각나긴 할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라면 이제 반원을 한번 그려서 증명 한번 해볼게요. 얘도 숙문은 냈어요. 숙문고는 이거 산기평을 증명하시오를 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길이. 요만큼을 B라고 더 볼게요. 자, 반원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분홍 색깔을 뭐라고 말하지? 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봄이나 반지름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네 두 개 더한 게 뭐야? 지름이잖아. 그럼 뭐로 나누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 어때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가운데 값을 찾았으니까 우린 산술적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그림에서는. 그럼 선생님 도대체 기하 평균은 어딥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파란색을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이 파란색을. 왜 저 파란색이 선생님 기하 평균입니까? 저 파란색을 구할 때 피타고라스라는 도형을 이용해서 찾으니까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찾냐? 보세요. 요 노란 색깔은 반지름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길이 좀 한번 구해 주실래요? 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얘들아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A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길이는 A에서 반지름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로 통분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요 길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이 파란 색깔은 너무 쉬워지죠. 왜?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쓰면 2분의 A 플러스 B를 제곱한 데서
2분의 a-b를 제곱한 걸 빼주고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길이니까.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 루트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빼니까 4분의 4ab만 남아요. 없어지죠. 그래서 루트 ab가 나와요. 어때요? 기하적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파란색을 구했더니 루트 ab.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얘네들이 왜 대소비교가 가능한데 왜 항상 얘가 크거나 같죠?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파란 색깔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쳐볼게. 그럼 잘 봐.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이들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리고 얘가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다가 어디서 최고치를 찍어요? 반지름에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면 이 루트 AB라는 건 결국에는 제일 길어봤자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일 때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보다는 항상 얘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갑자기 야 이거 배우자니 짜증나고 안 배우자니 조금 찝찝한 바로 조합평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조합평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조합평균이 뭐냐? 잘 보세요. 여기서요. 이 노란 색깔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랬을 때 여기 빗변의 길이. 요 별표를 바로 조합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기평은 원래 옛날 선생님 시대 때는 산기조평이라고 불렀어. 산술, 기하, 조합평균. 하나의 반원에 다 있어요. 산술, 기하, 조합. 그래서 조합평균은 바로 뭐냐면 역수치하는 겁니다. 바로 A 플러스 B는 분의 2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바로 산술, 기하, 조합평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봐두시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프린트에는 다 있습니다. 제 프린트 그 5번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에 관계해가지고 요렇게 관계식이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이 식도 부등식이지. 부등식은 별 말이 없으면 항상 마지막에 뭘 써줘야 되지? 등호 성립 조건을 써줘야 되니까 단 등호는 이라고 시작해 볼게.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같다가 붙냐는 거야. 언제 같다가. 자, 이거 같다 한번 찾아볼까? 2분의 A 플러스 B가 언제 루트 AB랑 같게 되냐라는 거야. 일단 근호가 있으니까 우린 양쪽을 뭐 할 거야? 제곱할 건데 2를 곱한 다음 제곱할게.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가 나오고 여긴 4AB가 나올 거야. 그럼 이게 반대로 넘어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가 0이다라고 나올 거니까 얘가 다시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A-B의 제곱은 0이더라. 우리 언제 0 된다? A와 B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산술기하평균 공식과 등호 성립 조건을 증명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산기평은 도대체 언제 많이 사용하냐라는 건데, 자 이제 시작할게. 좀 힘들죠? 아닙니다. 오늘 첫날이잖아. 오늘 하면 다음 주에 봐요. 우리. 행복하지? 자 가볼게. 그럼 산기평은 도대체 언제 쓰냐? 크게 두 가지일 때 씁니다. 첫 번째는요. 합이 갑자기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놓고 뭘 찾아달라냐면 곱의 무슨 값?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해요. 반대로 곱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놓고 뭐 구해달라고 하냐? 합의 최소값 찾아달라고 할 때 산기평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얘가 지금 뭐야? 도형이거든. 도형에는 길이의 음수가 있나? 없지. 따라서 이 AB는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래서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을 때는 언제 쓸 수 있냐? A와 B가 항상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왜 저걸 마지막에 말하냐? 제가 증명 자체를 도형 같다 했으니까 도형에는 음수 길이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걸
오히려 여러분들이 찾으라고 제가 마지막에 가르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도대체 선생님, 한번 예시 한번 들어주시죠.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B가 항상 4래. 그래 놓고 A, B의 최대값 찾아달래. 그럼 애들이 멘붕이 와. 선생님, 둘이 더해서 4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4, 0, 3, 1, 1, 3, 뭐 예를 들면 소수점도 있겠죠? 1.5, 2.5 엄청 많아요, 선생님. 근데 그 중에서 콕 찍어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둘이 곱했더니 그 값이 가장 클 때를 찾아달래. 너네들 머릿속에서는 뭔가 4형일 것 같잖아. 근데 4형이면 곱하면 0 나와. 그럼 선생님 1, 3이겠죠? 그럼 곱하면 3이거든? 근데 얘보다 더 큰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라면 산기평을 쓰기 위해서 둘이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라고 쓸 수 있고, AB가 4였으니까 2로 나눠서 2가 나올 거고, 양쪽을 제곱하면 4는 AB다. 즉 AB가 가장 클 때가 4라는 거야. 우리 아까 둘이 더해서 4 되는 거 4, 0이라고 생각하면 0이고 3, 1이라고 생각하면 곱하면 3이 되어서 3이 최대값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숫자가 있더라. 그 숫자를 넣었을 때는 곱한 게 4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그 숫자가 바로 뭐냐? 등호 성립 조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단 등호는 얘들아 언제 얘가 4가 되냐는 거야. A, B가 언제 4가 되냐. 그러면 A와 B가 어떨 때지? 같을 때지. 그러면 A와 B가 같을 때니까 여기다 A를 넣으면 2A는 4니까 A가 몇일 때? 2일 때. 즉 A가 2고 B도 2일 때 바로 최대값 4를 갖는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요 A, B 값도 구하라고 할 거야. 아셨죠? 자, 반대로 이번엔 곱이 일정하게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곱이 항상 16이야.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 좀 찾아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둘이 곱해서 16 되는 거 2, 8 더하면 10, 4, 4 더하면 8, 1, 16 더하면 17.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정수 아닙니다. 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산기평을 한번 써보자. 둘이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 루트 AB 대신에 16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4니까 4, 2, 8. 그래서 합은 제일 작을 때가 8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최소값은 8이라고 말하면 되고, 단 등호는 얘네 둘이 같을 때거든. 그럼 여기 같으니까 여기다 넣어봤어. A제곱은 16 나와. 우리 뭘 제곱해야 16 나와? 4, 양수라 그랬으니까 A가 4고 B가 4일 때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A가 4, B가 4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6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 6번. 양수 조건이 있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 뒤에 얘들아 문자 하나 틀렸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다. 선생님이 분자를 올린다는 걸 잘못해서 앞에다 써버렸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쓰셔도 돼요. 이것을 이용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 자주 이용한다. 1번.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2번.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산기평은 합을 주고 곱에, 곱을 주고 합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만 쓸 수 있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된다. 0을 포함한. 아셨죠? 자, 7번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시다. 우선 코시-슈바르츠거든요.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 공식부터 먼저 써드릴게요.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은 작거나 같다. 앞에 거 개수들의 제곱, 뒤에 거 미지수의 제곱의 합의 곱보다. 요게 코시-슈바르츠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걸 여기다 써주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걸 여기다 써줘서 각각 더해서 곱한 게 작거나 같다. 요게 코시-슈바르츠인데,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 뭐? 그러면 제가 자칫 잘못하다가 산기평에다가 코시를 써버리고 코시에다가 산기평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엄청 많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대부분 처음 문제 풀려보잖아요. 자기 깐에 두 개 다 알고 있잖아. 오히려 혼동이 오는 거야. 얘를 보고 갑자기 이거의 최대값을 찾아달래. 그럼 애들 뭔가
이거랑 모양이 비슷해. 여기다가 코시 써갖고 오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산기평으로 쓰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요, 이걸 보고 코시 쓸지, 이걸 보고 산기 쓸지, 제가 어떻게 결정하죠?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산기평은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이 x랑 y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으면 산기평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코시 슈바르츠는 첫째 줄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죠? A, B, X, Y가 실수일 때라고 돼 있어요. 즉, 요 A, B, X, Y가 실수 조건이 걸려요. 실수라는 건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평은 양수일 때밖에 못 쓰지만 코시는 음수일 때도 쓸 수 있으니까 미지수가 음수가 들어가도 되면 무조건 다 코시 슈바르츠고 양수밖에 안 돼. 그러면은 산기평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저는 선생님 말에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 하나 있다 이거야. 뭐? 산기평은 양수일 때랑 0일 때 쓸 수 있고 코시는 양수 0, 음수일 때 쓸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똑같은 거 조건이 있지 않냐? 그럼 코시에다가도 산기평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맞다 이거야. 왜? 양수이거나 0일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이 XY가. 꼭 음수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고 조건, 부호의 조건 갖다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따져주시면 돼요. 바로 뭐냐? 산기평은 최대 또는 최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해요. 근데 코시는요, 최대 최소가 공존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예시 아무거나 들어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코시 슈바르츠는 A, B, X, Y가 실수일 때 갑자기 뜬금없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2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뭐야? 왜 최대 최소를 동시에 구할 수 있지? 라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걸 그대로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5,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얘거든요. 5. 그럼 여기가 25 나와요. 그쵸? 그럼 얘는 이걸 제곱한 게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최소값 마오, 최대값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시는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공존합니다. 근데 산기평은 무조건 동시에 구할 수가 없어요. 얘 주고 최대 최소 구해. 있을 수 없어요. 얘 주면 최대, 얘 주면 최소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여긴 지금 없지만 좀 이따 문제집에 있을 거거든. 최대 최소 구하래요. 그럼 무조건 코시. 아니 미지수가 실수래요. 그럼 코시. 근데 항상 양수래요. 그럼 살짝 물음표. 야 그럼 코시도 되고 산술도 되는데 근데 최대값만 구하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아마 산기평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얘도 어떻게 보면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뭘 써줘야 되지 우리? 다은아?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냐 이거지.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요. 싹 다 전개하시면 되는데 이거 이대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입니다. 요럴 때 등호 성립 조건이 일어나. 그럼 얘 한번 찾아볼래? 얘 등호 성립 조건이 뭐겠어? 1분의 X가 단 등호는 1분의 X는 2분의 Y랑 같을 때다. 그래서 Y는 2X가 됐을 때 바로 되는 거야. 근데 그때 X값 찾으면 어떻게 해요? Y 대신 여기 2X 넣어보자 이거. Y 대신에 2X 넣으면 4X제곱. 얘도 하면 5X제곱은 오니까 X제곱은 1. 그래서 얘는 X값이 두 개 나와요. 1 아니면 마이. 그거에 따라서 Y값도 두 개 나오죠. 2 아니면 마이너스. 얘는 둘 다 돼요. 답은. 왜? 산기평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양수를 체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는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수 XY 찾으시오. 음수 XY 찾으시오. 이런 걸 꼭 문제에 걸어놔요. 그래서 산기랑 코시는 어쨌든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써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 줄 거야. 그거 푸는 동안 제가 학생 이름 부르면 풀다가 나와서 상담 받고 들어가고 또 이어서 풀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봐볼게. 합 줬어요. x 플러스 y가 9다. 그래놓고 4다. 그래놓고 xy 최대가. 선생님 보세요. 합이 항상 일정하죠. 4로. 그래놓고 뭘 찾아달래요? xy 값 찾아달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첫 줄에 뭐라고 나왔죠? 두 양수. 오케이. 산기평. 시작. 4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y. 약분하고 제곱하고. 그럼 xy는 졸라 커봤자 4다. 답은 4가 되겠네. 그래서 a는 4가 되는 거예요. 나 조건 풀어볼게. 나는 이번에 곱을 줬어요. 그럼 얘들아, 너네 나 조건 봐봐봐. 어때? 이거 코시 써갖고 온 새끼 졸라 많아. 진짜 많아. 3x 플러스 4y 때문에. 이게 코시랑 모양이 비스무리하다. 그런 거 없어요. 코시를 쓰냐 안 쓰냐는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과 구하라는 게 결정하는 거지 모양이 결정하지 않아요.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이래. 그러면 우리는 합을 찾아달랬으니까 얘 산기평 한번 써볼게. 2루트 12xy가 나오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문제에서 선생님 xy가 3이래요. 그럼 넣어봐. 여기서 3. 그럼 루트 36, 6, 12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래서 얘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야. 제일 작은 게 12니까. 얘가 b가 되겠네. 답은 16, 답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바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 11번 한 번만 풀어봐봐. 11번. 자, 11번 가볼까? 혹시 맞은 사람 한번 물어볼게. 답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자, 2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이거 대표적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의 최소값 찾아달래. 아니, 저 ABC에 뭐가 들어갈 줄 알고 저기 가장 작을 때를 찾습니까? 이거 하트로 다 쪼개볼게.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라고 쓸 수 있어.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빨리 풀려고 해체를 한 거야.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왜요? 봐봐. 얘네 둘이 있지.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얘네 둘이 서로 역수. 얘네 둘이 서로 역수야. 근데 왜 역수를 왜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산술기하 평균 지금 한 몇 문제 안 됐지만 한 2문제 정도 풀어봤지만 산술기하 평균의 공통적인 또 어떤 특징이 보여? 바로 뭐냐면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y 쓸 때 여기 있지. 요 부분이 서로 미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 상쇄돼야 돼. 미지수가 살아있는 산술기하 평균은 없어. 여기가 대부분 약분이 돼가지고 숫자로 나와. 그래서 이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얘도 봐봐. 왜 내가 이거 역수인 것끼리 서로 묶었냐면 얘네 둘이 한번 산기평 써봐. 크거나 같다. 2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란 말이야. 그럼 없어져. 그래서 2가 나와. 즉 얘네 둘은 더해봤자 가장 작은 게 2라는 거야. 그럼 안 봐도 비디오지. 얘네 둘도 서로 역수관계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얘네 둘도 서로 역수관계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은 1이 더해서 얘는 항상 6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했어요, 선생님. 이걸 갑자기 내가 흔들어 버릴게. 이 방법이 안 될 때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생님 제일 작은 거 2, 제일 작은 거 2, 제일 작은 거 2, 제일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가 제일 작겠죠라는 건데 때로는 6보다 작은 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우리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이 문제 기억나? 이 길이의 최소값 찾으시오. 이거 어떻게 풀었지? 기억 안 나? 대칭시켜서 일직선 될 때 찾았지. 근데 혹시 이 문제 기억나? 이거 어떻게 풀었지? 대칭시켜서 일직선 했나? 안 했지. 어떻게 풀었어? 미지수 두고 2차식 찾아서 완전 제곱식으로 풀었지. 왜 그랬냐면 얘는 제곱이 없을 때는 진짜로 얘가 일직선 될 때가 최소값이 맞거든요. 근데 요럴 때는요. 일직선 될 때보다 최소끼리 더했을 때가 최소값이 될 때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2차식으로 풀었고 얘는 대칭 직선으로 풀었던 거야. 얘랑 같은 개념이야.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값끼리 더했을 때가 최소이지 않을까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잘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네 이거 산술기하 평균 쓸 때 등호 성립 조건 찾아봤어? 이거 왜 등호 성립 조건을 안 써? 등호 성립 조건이 뭐지? 얘네 둘 등호 성립 조건. A분의 B와 B분의 A가 어떨 때? 같을 때지.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A제곱은 뭐야? 그럼 근데 A, B가 양수를 했으니까 A랑 B가 어떨 때야? 같을 때야. 자, 얘도 등호 성립 조건 말해봐. 암산해. C분의 A랑 A분의 B가 같을 때니까 뭐가 되겠어? A랑 C랑 같을 때. 얘 등호 성립 조건 말해봐. B분의 C랑 C분의 B가 같을 때니까 B랑 C랑. 그러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야? A랑 B랑 C랑 다 어떨 때야? 무슨 뜻이야?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면 최소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맞아. 근데 어떤 문제들은 안 될 때가 있다? 바로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뒷장으로 넘어가 봐. 뭐냐면 13번 한번 볼게. 13번. 13번이랑 14번을 내가 풀 건데 13번은 잘 풀 거야. 14번은 틀릴 거야. 잘 봐봐. 13번 나랑 해볼게. 선생님, 3a 플러스 2b가 1이래요. 그래 놓고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찾아달래요. 최소값을요. 라는 거. 그럼 너네들은 기계적으로 나중에 막 학교 시험 대비 되면 기계적으로 풀 거야. 이거 막 산기평 쓰고 난리 날 거야. 그럼 나한테 이제 한 대 줘 터지는 거야. 지금은 써도 돼. 왜냐면 한 번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 그래서 애들 대부분 기계적으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최소값? 산기평을 바로 쓸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얘가 어떨수록 전체가 작지? 클수록이지. 얘가 커야 전체는 작아질 거잖아. 그래서 나는 A, B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거든.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얘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또 산기평을 써. 그래서 얘가 1이래. 2로 나눴어. 제곱했어. 6으로 나눴어. 그럼 얘들아, A, B가 제일 커봤자 몇이야? 24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다 24분의 1을 넣는 거야. 이해가? 그럼 여기다 24분의 1을 뾰로롱 하고 대입하면 24분의 1분의 6은 몇이 나오지? 144. 그럼 루트 144는 몇이지? 12 곱하기 2니까 24. 답은 그래서 24가 맞아. 그래서 13번의 답이 2번이야. 자, 이걸 그대로 14번을 풀잖아. 똑같잖아, 문제가. 14번 봐봐. 4x 플러스 y는 5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의 최소값 찾아달래. 다 틀려요. 풀어보세요. 최소값만 찾아보세요. 시작. x, y 값 찾지 마. 최소값만 찾아.
학교 시험은 이걸 14번을 낼 거예요. 애들 다 틀리라고. 어줍지 않게 인강이라든가 학원에서 대충 배운 애들 틀리라고. 최소값만 찾아 놓으세요. 아직 XY 값은 찾지 마. 어차피 최소값이 틀렸으니까 XY 값을 찾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같이 가볼까? 오답 학생이야, 나. 나 틀린 학생. 어떻게 푸냐? 내가 노란 색깔로 오답으로 풀어볼게. 산기평 쓸 거야. 그럼 XY가 크면 전체가 작겠네. 여기 산기평 써야지. 얘가 5네. 2로 약분해서 2분의 5. 제곱하면 4분의 25.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4분의 25를 여기다 넣어. 그치? 그래서 얘는 4분의 25분의 9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가 뭐 나오지? 25분의 36. 그럼 얘는 5분의 6. 5분의 12가 뭐다? 최소값이네. 이거 나온 사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이 방법대로 풀면. 자, 틀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얘는 이 방법이 통하고 왜 쟤는 이 방법이 안 통하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아무나 설명해봐. 지금 저거 틀렸다며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얘는 답이 나왔어. 얘랑 차이가 1도 없어, 풀이에. 근데 왜 쟤는 틀리고 얘는 맞냐라는 거야. 왜일까? 없어요, 아무도? 먹을 거 걸게. 먹을 거 걸고. 내 가방에 그 홍삼 하나 있거든요. 홍삼 석류. 맛있어요. 캔디 아니에요. 이게 한약처럼 먹는 거 하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여기 한 명쯤은 있길 바랬는데. 잘 보세요. 산기평 몇 번 썼어요? 한 번, 두 번 썼죠. 산기평 몇 번 썼어요? 근데 산기평을 쓰면서 항상 마지막에 뭔가 찝찝해야 되는 거 하나 있지 않아? 등호성리 조건. 자, 너네가 여기서 산기평도 썼고 여기서도 산기평을 썼는데 여기 AB랑 여기 AB는 어떤 AB예요? 같은 AB예요. 그 말 뜻은 이걸 만족하는 AB가 여기 들어갔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너네 여기 산기평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여기 등호 성립 조건 3A와 2B가 같다라는 거거든. 여기서 산기평 쓸 때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A분의 2랑 B분의 3이랑 같을 때죠. 근데 대각선끼리 곱하니까 뭐 나와요? 두 등호 성립 조건이 어때요? 같아요. 즉 여기다가 넣어서 나온 A, B를 여기다 갖다 써도 무방하다는 거야. 이해가? 근데 여기 등호 성립 조건 찾아볼까요? 여기 등호 성립 조건 뭐 나와요? 산기평. 여기 등호 성립 조건 뭐 나와요? 얘죠.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뭐 나와요? 어때요? 달라요. 그 말 뜻은 얘를 만족하는 XY를 엿다 넣었을 땐 얘가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다. 즉 1, 4 넣었을 때가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 1, 4 넣으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앞에 있는 XY를 저 뒤에 XY에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산기평을 쓸 수가 없다. 두 번 다. 그럼 저럴 때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 X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연립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연립한다라는 건 설마 선생님 제가 Y는으로 고쳐서 뒤에다 넣으라는 소리인가요? 그것도 되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하찮은 방법이고 얘는 이제 옳은 방법으로 풀게. 옳은 방법은 바로 뭐냐? 얘를 는 K라고 두는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왼쪽 끼리 곱하고 오른쪽 끼리 곱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4x 플러스 y랑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랑 곱해보고 5랑 k랑 곱해보자 이거지. 그랬을 때 저 k 값의 지금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전개해볼게. 4, 9,
13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94, 36x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얘가 최소가 되면 13을 더해도 얘가 가장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얘만 산기평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쪼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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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루트 36은 6이니까 6이 12. 오케이. 답이 12가 아닙니다. 12 더하기 13, 즉 25가 5K니까 따라서 K는 몇? 5. 얘의 최소값은 5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예요. 최소값. 아까 답이 4분의 몇이었지? 25였나? 그럼 6점 얼마였잖아. 걔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그때 XY 값 찾아달래. 그 말 뜻은 뭐야? 등호 성립 조건 찾으라는 거야. 너 얘네 둘이 같을 때지 않냐? 그럼 얘네 둘이 같다고 더 볼게. 그럼 X분의 Y랑 Y분의 36X를 같다라고 두면 Y제곱은 36X니까 Y는 6X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XY 값을 어떻게 찾아요? 아, 이거 여기다 넣어야지. 그럼 몇 X가? 10X가 5니까 X는 따라서 몇? 2분의 1. X가 2분의 1이면 Y는 3. 끝. 문제가 뭘 찾아달래? 최소값과 그때 X, 그때 Y도 곱해달래. 2분의 10분. 정답이 되겠네. 답은 몇 번? 5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 그래서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잖아? 합 주고 또 다른 합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고 나오면 먼저 뭐부터 하는 게 좋겠어? 등호 성립 조건부터 먼저 찾아보자는 거야. 다르면 땡큐. 그냥 바로 곱해, 양쪽. 같아. 얘 산기평을 이용하자. 라고 생각. 그럼 뒷자 넘겨봐. 이제 이런 것들 보이겠지. 16번 봐봐. 어때? 물어볼게. 얘는 방법이 없어요. 16번은 넘어가고 17번 한번 봐봐. 앞에 거 산기평 쓰면 조건이 뭐야? 3A는 2B지. 근데 뒤에 거 산기평의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3B는 2A지. 이건 안 되는 거야. 18번 봐봐. 앞에 산기평 뭐 나와요? 등호 성립 조건? 4X는 Y지. 뒤에 거 산기평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X는 4. 얘도 안 되는 거야. 뒷장 넘어가 볼게. 되는 거 없나? 되는 거? 없어. 아, 여기 있다. 20번에 니은 봐봐. 2A 플러스 B분의 산기평 쓰면 뭐 나와? 2AB는 1이지. 근데 뒤에 거 산기평 써도 B는 2A분의 1이니까 2AB는 1이지. 그럼 얘는 앞에 거 최소값 찾아서 뒤에 거 최소값 따로따로 산기평 써서 곱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없어요. 그러고는. 그럼 이제 요쪽은 넘어갈게요. 요 페이지. 유형 5번이랑 제 생각에 유형 7번은 X 치세요. 호씨는 나중에 합시다. 그럼 이제 5번하고 6번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해볼게. 집중하셔야 돼요. 아유, 힘들지? 어차피 그 다음에는 문제 풀면서 쉬엄쉬엄 할 거니까 지금은 조금 빡세도 참아주세요. 오늘 너네는 저거 없었냐? 뭐 경찰들 오지 않았어? 뭐 오늘 아침에 뭐 저거 있었다며. 연세대학교에. 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와서 오늘 연세대학교 오전 10시에 경찰 뭐 들이닥쳤다는데? 근데 뭐 없었대. 자, 가볼게. 자, 산기평을 쓸 건데 변형이야. 너네 변형이란 단어 보면 또 막 소름 돋잖아. 아, 또 얼마나 어려울까. 아니야. 여기서 말한 변형은 식을 내가 살짝 바꿨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들아, 요거 산기평 써봐봐. 크거나 같다? 2루트? 아무 문제 없지. 자, 문제가 발생하게 좀 만들어 볼게, 슬슬. 자, 얘 문제 있나 한번 볼까? 산기평 써봐. 문제 발생하나? 안 발생하지. 왜? 미지수가 다 사라지잖아. 아무 문제 없지? 맞아? 근데 내가 살짝 문제를 이제 일으켜 볼게. 문제 발생했어. 산기평 써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약분이 안 돼. 최소값을 못 구해. 그럼 도대체 선생님, 쟤를 어떻게 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산기평이려면 결론적으로 요 앞에 있는 수와 요 뒤에 있는 수의 미지수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역수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A인데 A-1이니까 역수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거를 내 마음대로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변형해주면 돼. 근데 변형을 할 때 얘가 기준인지 얘가 기준인지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너네 엄마랑 자식 중에 누가 당연히 먼저야? 엄마겠지. 그래서 엄마가 기준이야. 자식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식을 엄마처럼 바꿔. 그럼 내 마음대로 A 옆에다 못 써주면 돼? 근데 내 마음대로 바꿔줬으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얘만 산기평 쓰는 거지. 없어지네. 그래서 2가 답이 아니라 2에서 마지막에 1까지 더해서 얘의 최소값은 몇? 3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산기평을 쓰려고 하면 엄마와 똑같은 모양이 앞에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한번 더 모양을 바꿔볼게. 이렇게 바꿨어. 이거 구해달래. 야, 저거를 어떻게 바꿔볼까? 엄마는 A 플러스인데 자식은 2A야. 그럼 일단은 나 같으면 이렇게 바꿔줄게. 엄마랑 똑같은 놈은 무조건 있어야 돼, 얘들아, 여기. 엄마랑 똑같은 놈은 이렇게. 근데 나는 2A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뭐 곱해? 그럼 불필요한 누가 더 나와? 2가 나오니까 뭐 해줘? 2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얘 산기평 쓰면 뭐 나오겠어? 크거나 같다 2루트 뿅뿅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2루트 2에다가 2를 뺀 게 최소값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어도 얘랑 다른 숫자여도 엄마를 똑같이 써주고 자식을 모양을 살짝살짝 바꿔보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22번 봐봐. 얼마 안 남았어. X가 5보다 크대. 이건 도대체 나에게 왜 힌트를 주는 거지? 우리는 산기평 쓰려면 양수라는 조건이지 5보다 크다는 아니었거든. 근데 잘 봐봐.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을 구해달래. 그럼 선생님, 엄마는 X 빼기 5인데 자식이 X예요. 그럼 자식을 바꿔버려.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그리고 나서 살짝 수정. 근데 얘들아, 우리 산기평 쓰려고 하면 항상 무슨 수여야 된댔지? 양수지. X가 왜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을까? 5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야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거든. 그래서 얘 조건을 준 거야. 나중에 진짜 어려운 고쟁이 같은 경우는 요 A값, 여기값 찾으라고도 되게 많이 나와. 그 애들이 당황해. 이게 왜? 여기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반대로 넘기면 X-5는 0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산기평을 쓸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산기평 써볼게. 얘네 둘이 써보면 2루트. 둘이 곱하면 없어지니까 1. 그래서 2가 나오고 거기서 5를 더해주니까 답은 7.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뭐? M값. 그때의 X값도 찾아달래. 그럼 너 등호 성립 조건 찾으라는 건데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이런다? 선생님,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 찾을 때는요. 원래 거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변형한 거에서 찾아야 돼요?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산기평을 쓰려면 등호 성립 조건이 변형된 식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X-5와 X-5분의 1이 같을 때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X-5의 제곱은 1이 나오니까 얘들아 우리 뭘 제곱해야 1 나오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X가 뭐던가? 6이던가 X가 뭐던가? 4던가 이렇게 나오겠지. 선생님 둘 다 답이죠? 아니지. X가 5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까 6이 정답이 되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얘가 n값이니까 더하면 정답은 13. 답은 3번이 정답이 돼. 자, 그럼 제가 한번 모양을 한번 바꾼 거 한번 연습시켜 볼게요. 24번은 너무 쉽고. 먼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26번 시작. 성준아, 자면 어떻게 해? 우리는 자면 집에 갈 때 교통사고나. 몰랐구나.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9가 필요해요. 빼기 9 만들어주고, 여기가 49, 그 다음에 다시 9 더해주면 돼요. 산기평 써버리면 암산할까? 2루트 49가 나오겠지. 그럼 14가 될 거고, 얘 더하니까 정답은 23. 정답이 되겠지.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자, 오늘 라스트 진도입니다. 유형 6번하고 오늘 수업 끝입니다. 그럼 이 산기평이 단순히 이렇게 식들 몇 개 꼴랑 던져주고는 최소값 찾아, 최대값 찾아, 그때 A, B 좀 구해줘. 이렇게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살짝 에어컨 좀 줄일게. 아이스방 같은데. 자, 그럼 이 산술기압 평균을 또 어디에 접목시켜서 문제를 낼 수 있냐면 바로 도형이야. 근데 얘들아, 잘 봐. 너네들이 대답하는지 볼게. 아까 우리 산기평에서 크게 두 가지 모양일 때 쓸 수 있다 그랬거든.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곱의 최소값,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합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라고 했거든. 아, 미안. 합이 일정할 땐 곱의 최대값,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걸 도형으로 갖고 갔다고 쳐봐. 아까는 막 여기 식 쓰고 막 난리 쳐서 막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도형으로 갖고 갔다 쳐봐. 얘들아, 도형에서의 합은 두 글자로 모인 것 같아. 도형에서 더하기를 이용할 때 대부분 뭘 알려줄 때지? 맞아, 그거야. 뭐? 둘레. 둘레 길이가 항상 우리가 다 모든 길이를 더하잖아. 그래서 대부분 합이 일정하다는 건 도형에선 바로 둘레랑 똑같아. 그럼 반대로 도형에서는 곱은 어디에 많이 활용되지? 그치, 넓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레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넓이의 최대값, 넓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다 한 방에 예시를 들어주면 이렇게 나와. 내가 100m짜리 끈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갖다가 내가 이만한 상자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 칸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나는 100m 줄을 잘라서 붙여갖고 칸을 만들었는데 그 칸 전체 면적의 최대값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넓이에. 이해가?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가로가 A고 세로가 B라고 두면 A는 2개, B는 4개. 결국에는 이게 둘레의 길인데 그게 100m지 않냐 이거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A, B의 최대값이더라 라는 거지. 이해가? 길이에도 항상 뭐가 있을 수 없죠? 음수가 있을 수 없죠. 0도 있을 수가 없죠. 아, 산기평을 적용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4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하면 8AB가 될 거고 얘가 100이니까 2로 나누고 제곱하면 2500은 8AB가 될 거고 따라서 8로 나눈 게 이게 바로 저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이해 가셨습니까? 정말로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한 문제 풀면 그냥 수업 끝나면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방금 푼 게 29번이에요. 29번 같은 유형이고 너네들 30번 풀 거야. 30번 시작. 30번에 미안한데 식 하나만 수정할게. 그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아니라 2x 플러스 6이야. 그림 보고 풀면 돼. 그림 보고 시작. 30번.
하고 끝낼게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 2학기 중간고사 범위도 좀 있죠. 직방. 첫 번째, A, B가 하필 어디 위에 있죠? 직선 위에 있죠. 우리 직선 위에 있으면 뭐 하죠? 습관적으로? 대입하죠. 대입할게요. A, B. 그럼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에요. 한쪽으로 2A를 넘기면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오케이. 합이 항상 일정해요. 근데 이거 사실 여기 보고 지금 절대부등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 상기평 같은 느낌 들지. 사실은 2학기 중간고사 공부할 때 이거 보고 상기평 떠올랐어요?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애들 대부분. 이걸 반대쪽으로 넘겨서 상기평이다, 합이 일정하다, 이런 건 생각 못 합니다.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S1이랑 S2의 한번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S1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거리는 알려줬어요. 여기 거리는 C와 D 사이 거리니까 4라고 알려줬고요. 높이는 요 좌표의 X좌표가 될 겁니다. A가 돼서 2A가 되겠죠. S2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A와 B 사이 거리니까 2가 될 거고요. 높이는 요 좌표의 Y좌표가 돼서 B가 돼서 B가 될 거예요. 근데 S1하고 S2 뭐 해달래? 곱한 것에. 즉 2AB의 무슨 값? 최대값 찾아달래. 오케이. 합 주고 곱의 최대값. 산기평이라는 게 보이죠. 왜? 길이에는 또 요 좌표가 하필 몇 사분면에 있대요? 1사분면에 있다고 했죠. 1사분면에 있으면 얘는 항상 무슨 수예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산기평 쓰죠. 뭐 선생님. 2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AB고요. 얘가 6이고 약분하고 제곱하면 답은 9. 답은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